어쩔 때는 사실이 소설보다 훨씬 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스토리가 소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작가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들을 만한 스토리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진짜 믿기 되게 어렵고 진짜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애니 앤 제시카 앤드루즈라는 10대 자매가 갑작스럽게 엄마를 암으로 잃게 돼요. 이 두 자매는 빌 앤드루즈라는 아빠랑 같이 살아요. 이 빌은 원래도 되게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두 딸을 혼자 키우랴 일은 둘이서 원래는 와이프랑 둘이 일했는데 이제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돈도 엄청 좀 빡빡하고 해서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앤이랑 제시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아빠는 맨날 일하러 가서 집에 없지. 앤이랑 제시카는 사실 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나 슬프지.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집에 없지.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집에서 단둘이 혼자 그냥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두 자매가 집에 있다가 위지보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그 위지보드를 갖고 나와요. 이 위지보드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약간 보드게임처럼 파는데 약간 그냥 귀신을 부를 수 있는 보드로 유명해요. Now, 진짜 귀신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쓰는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이제 한번 해보러 가요. 그래서 이 앤이랑 제시카는 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위지보드를 해서 진짜 엄마를 불러낸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대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엄마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했대요. 근데 사실 걔네들도 뭔가 일이 생길 거라는 거는 예상을 안 했대요. 지하로 내려가서 그 위지보드를 빼서 해요. 근데 예상대로 아무 일은 안 나요. 소리도 안 나고 엄마 나타나지도 않고 예상대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 앤이랑 제시카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엄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든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자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 위지보드로 다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녁 먹고 그냥 쉬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해요. 아직 그 빌 아빠는 안 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일상이었어요. 아빠는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두 자매들이 준비하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톡톡톡톡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애니는 막바로 제시카 방으로 가서 야, 너 그거 들려? 라고 물어보니까 제시카도 나도 들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조용히 들어보니까 톡톡톡톡톡톡 벽에서 약간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는 몰라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벽에서는 분명히 나고 있는데 톡톡톡톡 소리가 근데 어떤 소리인지는 처음 들어서 몰라요. 근데
방금 위지보드를 해서 엄마를 부르는 행동들을 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소리 나니까 이 앤이랑 제시카는 they're excited. 좀 신나하고 있어요. 헉! 이거 엄마야. 그래서 막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야? 엄마 진짜 왔어? 엄마 있으면 나타날 수 있어? 우리 돌보고 있어? 우리를 looking after? 우리를 protect 하고 있어? 막 질문들을 물어봐요. 이 질문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사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고스트가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섭긴 하지만 얘네들은 엄마라는 생각으로 사실 무서움은 많이 없고 되게 그냥 너무 기뻤어요.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되게 신나게 엄마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스터들은 되게 안심된 생각으로 엄마가 우리를 돌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기쁘게 아빠가 이제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빠는 일 끝나고 집에 와요. 앤이랑 제시카는 신나게 가서 그 태핑 소리, 그 톡톡톡톡 소리를 막 설명하면서 엄마가 왔다, 엄마가 여기 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앤이랑 제시카는 하나도 무섭든지 겁먹고 그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엄마가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는 되게 힘들게 하루 종일 몇 시간, 열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사실 본인도 아내의 이른 슬픔을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데 사실 지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얘네들이 이 슬픔을 감당을 못하고 있나? 뭐 테라피 아니면 뭐 카운슬링을 가야 되나? 사실 아빠는 화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돼서 애들이 위지보드 했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는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 이 슬픔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하지 라는 고민으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태핑은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이 톡톡톡 소리가 얼마나 됐는지 사실 앤이랑 제시카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태핑이 계속 나요. 근데 앤이랑 제시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또 왔어 라고 얘기해서 아빠가 들어와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리고는 식구들이 다 같이 집을 나갈 때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조금씩 움직여 있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의자가 조금 돌려 있든지 뭐 수저들이 좀 엉뚱한 데 가 있든지 그냥 잔잔한 것들이 조금씩 움직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해하지만 애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하는 거 안다. 그만 좀 이런 거 움직이고 이런 엄마의 고스트 얘기 그만해라. 나도 너무나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니다. 엄마는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제발 그만해라. 너희들이 계속 이러면 진짜 카운슬링을 보낼 거다. 테라피 같은 거 받으러 진짜 심리학자랑 얘기하러 보낼 거다. 근데 앤이랑 제시카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해요. 근데 아빠는 안 믿지. 애들은 밤마다 그 톡톡 소리 때문에 잠은 못 자지. 그래서 이 앤이랑 제시카는 계속 되게 alone 된 느낌을 받게 돼요. 아빠도 안 믿지, 잠은 못 자지, 좀 약간 좀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진짜 우리 진짜 이 슬픔 때문에 우리도 진짜 좀 미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리고 사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겁을 먹게 돼요. 처음에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이 고스트가 얘네들이랑 약간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엄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이 제시카랑 애니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이 위지보드로 엄마를 부른 게 아니고 사실 좀 사악한 좀 evil ghost를 부른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좀 겁먹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믿지를 않지. 계속 집에는 이상한 가구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1월 1987년도 한밤에 앤이랑 제시카는 리빙룸에서 그냥 둘이 놀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혼자 있어요. 아빠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는 입고 있는데 또 톡톡톡톡톡 소리가 또 나요. 원래는 벽에서 났는데 이제는 벽에서 안 나고 지하실에서 소리가 나요. 이 앤이랑 제시카는 벌떡 일어나서 이 대결할 결심을 하고 이 고스트인지 뭔지를 헤런 만나러 가기로 해요. 그래서 함께 지하실로 달려가요. 근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톡톡 소리는 막바로 멈추고 지하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두 명은 이제 조금 약간 they feel a little silly. 뭐 얘네들이 뭐 귀신이랑 고스트랑 뭐 싸우기라도 할 마음을 먹고 가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벽을 보니까 벽에 빨간색으로 Come find me. I'm in your closet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이제 이 고스트는 분명히 엄마 아닌 거는 확신하고 이제 나쁜 고스트가 왔다라는 걸 확실해서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뛰쳐나가요. 아예 집 밖을 뛰어나가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무섭긴 했지만 이 메시지로는 뭔가 선을 넘은 느낌을 받고 이제는 직접적인 본인의 위협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예 그냥 집을 나가요. 당연히 아빠는 집에 없어요. 그래서 앤이랑 제시카는 얼른 옆 이웃집으로 달려가요. 가갖고 넉넉해서 그 이웃한테 설명을 대충은 해요. 너무 자세히는 설명 안 해요. 그냥 뭐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다 해서 대충은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와갖고 막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우리 잠깐 좀 진정하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쉬면서 아빠 올 때까지 우리 그냥 같이 좀 calm down 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앤이랑 제시카는 그 이웃집에 몇 시간 동안 머물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집으로 와요. 아빠가 오자마자 그 세 명, 그 이웃이랑 앤이, 제시카는 집 밖 뛰어나가서 아빠한테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벽에 글씨도 있고 뭐 우리 너무 무섭다. 아빠의 반응은 막바로 화를 내요. 이제는 본인은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너희들 지금 너무하고 있다. right? 근데 애들은 완전 히스테리 상태니까 그냥 오케이 가보겠다, 여기 있어라 해서 집을 들어가요. 집을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얘기한 그대로 지하실에 벽에 그 메시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슬픔, 너희들이 이 판타지, 이 엄마가 왔다라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너무 하고 있다. 이제 벽에 글까지도 그리고 그만 좀 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그 아빠는 앤이랑 제시카한테 바로 다음 날부터 카운슬링을 가라고 명령을 해서 진짜 그 다음 날부터 다니기 시작해요. 그날 후로 몇 주 동안 아무 톡톡 소리도 안 나고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집에 그냥 이게 뭐가 됐든 그냥 멈춘 것 같았어요. 근데 one night
아빠는 뭐 당연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앤이랑 제시카는 혼자 이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제 잠도 잘 자, 뭐 무서운 것도 없어, 아빠랑 다툼도 없어 해서 되게 그냥 they were spending 그냥 좋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톡톡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앤이랑 제시카는 이제 집을 다니면서 이 톡톡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앤이의 방에서 그 소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불을 딱 켜니까 벽에 I'm back, find me if you can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번처럼 똑같이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집 밖 뛰어나가서 그 똑같은 이웃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팍팍팍 해서 그 이웃한테 또 벽에 글씨가 있었다. 똑같은 일이 또 생겼다. 막 이제 또 히스테리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웃도 저번이랑 똑같이 오케이 침착 calm down 하면서 우리 아빠 기다리자 해서 저번이랑 똑같이 아빠가 딱 오니까 다 뛰어나가서 또 이런 일이 났다. 또 벽에 글씨가 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빠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카운슬링도 보냈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계속 이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라 하는데 애들은 계속 우리가 아니다. 진짜 뭔가 귀신이든 뭔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아빠가 오케이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 내가 가서 그 집을 샅샅이 봐서 분명히 이 집에는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가요. 딱 문을 여는 순간 집은 난장판이 됐어요. 완전 가구들 다 뒤집어 엎어있지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보는 순간 내 딸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아빠는 완전 이제 초조해지고 있어요. 집을 천천히 다녀요. 온 집을 이제 샅샅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니의 방으로 들어가요. 애니의 방 들어가서 벽에 그거 써있는 거를 보고 딱 뒤를 돌으니까 옷장 안에 남자가 서 있어요. 이 남자는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사실 그 죽은 와이프의 옷이었어요. 그리고는 가발 쓰고 있고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 남자는 그 아빠를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빠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멍하게 좀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뛰어나가요. 방에서 뛰어나가는데 그 아빠는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집 안으로 도망가요. 몇 초 좀 그냥 멍하게 서 있다가 이제 딸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빠도 쫓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찾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도끼도 들고 있었으니까 그 아빠는 이제 얼른 집 나가서 그 이웃집 가서 딸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경찰에 전화해요. 경찰이 와요. 그리고는 온 데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고 경찰들은 누가 있다라는 거는 믿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경찰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이 집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이웃을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는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빠랑 딸들은 이제 친척 집으로 가기로 해요. 근데 그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갔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가발도 입고 있었지, 지 죽은 아내 옷도 입고 있지, 그러면 확 눈에 띌 텐데 도대체 경찰들이 이 동네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도망갔지? 라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빠랑 딸들이 친척네 집에 가 있어요. 2주 동안 경찰들은 동네 방네 뒤지면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 딸들은 이제 완전 트라우마를 겪었고 아빠는 본인 스스로 탓하고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 아빠인지, 딸들이 진작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믿지 않고 나는 화만 내고, 그리고는 며칠 몇 주를 이 미친 도끼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냥 애들을 놔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생겼으면 무조건 본인 탓이고 너무나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본인 탓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식구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몇 주, 몇 달 동안 어떤 미친 사람이 지네 벽 안에서 톡톡톡톡톡 거리면서 애들은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미친놈은 도끼 들고 벽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이 친척들이랑 있으니까 모두 다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도 작지 사람들은 많지 해서 아빠랑 그 딸들은 2주가 지났고 경찰들이 그 동네를 완전 수두룩 잊고 해서 그 사람은 도망갔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애들 싣고 이제 집을 가요. 집 앞에 딱 주차하는데 2층 방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상하네. 경찰들이 집 주변을 돌아보는 거는 알았는데 집 안까지 있는 거는 몰랐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치마를 입었던 그 남자가 창문을 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확 밟고 막바로 경찰에 전화해요. 경찰은 벌써 주변에 있었으니까 몇 초 안에 벌떼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제 몇십 명이 와갖고 이제 집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이놈 잡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2주 동안 아무도 이 집에 안 들어갔어요. 문 다 걸어 잠궈 있었고 경찰들은 밖에 계속 파트롤링 하고 해서 아무도 이 집에 없었어요. 첫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저번처럼 온 가구들이 다 뒤집혀 있고 난리 났어요. 집안 다 때려 부셔 있고. 근데 이상한 거는 페니, 그 미국 10원, 그게 온 천장에 수백 개가 풀로 다 붙여 있었어요. 그리고 방마다 벽에 빨간색으로 약간 되게 좀 무서운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온 데 써 있었어요. 근데 온 집을 서치를 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 한 명이 지하실에서 딱 보니까 벽에 나무 판때기 하나가 좀 이상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탁기가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나무 판때기를 빼니까 벽에 큰 구멍이 있어요.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벽에 있는 인슐레이션을 다 파내서 각각 방마다 연결을 되게 벽 안을 통해서 각각 방에 구멍,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누군가는 언제든 어떠한 방 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경찰들은 데니 러플랜트라는 남자를 찾아요. 이 사람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completely crazy. 근데 애니가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남자예요. 잠깐 사귀었지만 좀 이상해서 애니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후로 그 집에 들어와갖고 벽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엄마가 죽는 거를 듣고 and then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쳤고 엄마인 척하면서 벽에는 케첩으로 그 빨간 글씨들이 다 케첩으로 쓴 거였고 이제 위지보드 하는 것도 봐서 그걸로 사람들을 다 겁먹게 하려고 몇
달 동안 벽 안에서 살면서 집에 사람들 없을 때는 잠깐 나와서 가구들 좀 움직이고 뭐 수저들 좀 자리 이상한 데다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데니 러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체포돼가지고 소년원에 가요. 한 1년 안 돼서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본인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